안녕하십니까. 네. 문제 미리 다 풀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100문제. 네, 100문제. 지난주에 했던 그 마무리 자료하고, 요거하고 아마 볼 시간이 이제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물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조문 같은 건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그것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돌리세요. 조문 한번 보고, 프린트 한번 보고, 문제 지문 한번 보고, 또 조문 보고, 내용 보고, 프린트 보고,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리다 보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각각 한 2-3번 정도는 읽고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제끼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만 좀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선에 나와 있는 거 100문제인데 물건이나 뒤에 좀 어려워요. 길고 항상 그렇죠. 물건이나 이런 건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반 정도 이상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편하죠. 좀 짧은 거 이런 거 좀 맞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60개 정도 맞아야 돼요. 여기서 60개 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몇 개 맞았는지 좀 확인되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족한 부분 조금 더 보고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큰일 났네. 60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열흘 동안 그거 몇 개 또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올 것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기출됐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문제 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문제들이 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산공단, 다른 자격증 기출문제들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지문들이 특히. 문제는 똑같이 나오진 않죠.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문들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문을 위주로 해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민법 총칙 앞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고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특히 종류 물어보는 것들이 한 세트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구별하셔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셔야 되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주로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하는 문제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거 구별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죠. 박스 해놓고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인데 특히 기억에 있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거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중에 뭐예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합동행위죠. 합동행위도 법률행위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3가지가 있죠. 합동행위는 잘 못 봤는데 합동행위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부합 이건 다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포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다른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골라라. 그래서 여기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권리포기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법률의 목적. 확정강적법 사상성 4가지. 그 중에 1번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유효다. X죠.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라 그랬으니까 1번은 X죠.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 올해도 곳곳에서 이 지문이 등장했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원칙 전부 무효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일 때 그 불균형 부분만 무효다. X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 3번은 도박 자금을 빌리는 거 반사의 질성이고 이걸 갚기로 하는 거 반사의 질성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반사의 질성이 터잡아 뭔가를 넘겨줬다. 불법 원인급여니까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도박, 채무, 변제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해뒀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불법 원인급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4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돼버리면 제2매수인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랬고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겠죠. 이렇게도 나오죠. 선의 제3자가 제2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표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나와요. 아니 국어잖아요. 국어. 아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국어 문제예요. 5번이 답이죠. 불능은 사회통념 불능을 말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물리적 불능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불능도 불능이다.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다. 그래서 팍 박으시면 되죠. 3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것. 쭉 읽다 보면 4번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반사의 질성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허위 진술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대가에 다소를 묻지 않고 무효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도 나왔죠. 허위 진술 대가의 경우에는 대가의 상당성을 논할 필요 없이 무효다. 예,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익히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면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이거 반사회 질서행위죠? 네. 이때 반사회 질서 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죠. 반사회 질서 행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이 말하고 부정 취득 목적, 보험금 이거 어떤 사람이 예컨대 한 달 월 수입이 200만 원인데 보험금을 180만 원을 내고 있어요. 보험료를. 그럼 이 사람은 야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것만 갖고는 추측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80만 원을 보험료로 냈고 보험계약 체결하고 2달 만에 보험사고가 났고 특히 남편 사망을 생명보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남편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 뭐.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있어. 뭐. 그럼 좀 약간 냄새가 펄펄 나겠죠. 안 나나? 나니까 그런 어떤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반 사정, 보험계약 체결하게 된 그 재반 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요. 그걸 추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판례가. 요 말과 요 말을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사회 질서 행위가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하고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재반 사정을 통해서 추인할 수 있다. 라는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추인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건 왜 추인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판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재반 사정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180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는 등등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등등 뭐 이런 재반 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다라고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것도 얼마든지 나올 아주 유력한 지문입니다. 이거. 이런 건 마이크 끄고 해야 되는 거죠. 녹음기 끄고. 머릿속에 박으세요. 근데 실제 와서 들으시는 거하고 인강으로만 들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 안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뭐 8시간 앉아 있는 거 힘들지 집에서 그냥 인강으로 듣지. 그럼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들으시는 게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할까요?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전체적으로. 자, 3번은 4번이고요. 4번은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1억 5천에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반사의 질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중매매 형태. 그렇죠? 을에게 팔았는데 다시 병에게 판 다음에 등기까지 병에게 넘겨줬을 때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예외적으로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 이렇게 되죠? 그 머릿속에 틀이 딱 일단 있으시면 돼요. 1번 보면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을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허위 표시에서만 나오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거 빼고는 뭐 여기저기서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린 걸로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중매매 유효든 무효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2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해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달라 소리는 더 이상 못하고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준고 돌려달라 원상회복 청구하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세 가지. 여기에 을이 갑에게 추궁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책임 내용이다. 자, 이 채무불이행 책임 외에도 뭐도 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두 가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외에도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3번 갑병 사이 매매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라면 병등기가 무효가 되고 자 이때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첫째,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을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요것만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병 사이 매매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 갑은 소유권에 터잡아 X건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불법 원인금이니까 안 된다. 갑은 병에 대해서 안 된다. 5번 병이 갑, 을 사이 매매 사실을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 그럼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쭉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도 딱. 그래서 반사의 질서행위는 3번의 반사의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구별하시면 되고 4번의 이중매매 사례 형태로 딱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폭리자의 폭리의사. 자, 산공단 기출질문 중에 올해 폭리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X. 안 되죠. 폭리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1번.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기부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경매,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이 군박경설 무경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반대로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X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3번 궁박경설 무경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추가해서 궁박은 정식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되지. 4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하더라도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야 된다. 5번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린 건 1번이죠. 다시 한번 기부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나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불공정한 법률은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틀린 것 1번. 자, 6번 법률행위 해석.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오표시 모해와 지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X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Y토지로 표시 이렇게 되죠. 올해도 그렇게 다른 자격증에서 상중납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X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Y토지로 표시했다. 계약은 X토지에 성립하고 Y토지에서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으니까 Y토지 등기는 무효고 Y토지를 설령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 제3자 선악불문하고 Y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두 번째로 오표시 무해역 원칙과 관련된 자연적 해석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까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연적 해석에 따른 거죠. 그 다음에 비전형 혼합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용된 문헌의 내용에 의해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문은 특히 조심하실 게 비전형 혼합계약에 필이 꽂혀서 그걸 쳐다보고 계세요. 시험장에서. 이게 뭐요? 이러면서.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법률행 해석은 뭐를 기준으로?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 규범적 해석이었어요. 2번 옳은 지문이에요. 비전형 혼합계약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렇죠? 3번 당사자가 특정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합의했으나 지번착오를 켜서 다른 토지로 표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X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Y토지로 표시.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 토지에 성립한다라고 해야죠. 3번 틀렸지. 4번 법률행위 해석권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 법률행위 해석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법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여기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계약을 하면서 법률행위에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라고 특약을 했어. 그 특약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5번은 법률행위 해석관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르다.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을이라면 계약서에도 을이라고 쓰겠죠. 그런데 어찌됐냐 문제 행위자는 을인데 계약서에는 갑으로 써 있더라. 누가 계약 당사자냐? 첫째, 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따질 필요 없이, 그건 해석 이후의 문제니까 행위자의 대리권에 존부하는 관계 없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일치한 대로 자연적,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 규범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두 번째 줄 일치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치한 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것도 틀리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X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이렇게. 옳은 지문이죠. 답은 3번. 7번 진위 아닌 의사 표시 107조 1항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위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딱 종문이 일단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로 비진위 표시의 대표적인 게 사직서 제출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거짓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되 회사가 요구해서 사직서를 썼다, 즉 거짓 사직서 제출하는 걸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진위 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써서 의원 면직되는 형태를 취했다, 상대방이 지부지를 묻지 않고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1번 보니까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과를 종료시켰어요. 비진위 표시죠.
그 다음 문구가 조심스러워요.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였다고 말 나오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1번이 틀렸죠. 요거는 뭐와 연결이 됐어요?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의 뜻.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사를 표시한 이상 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쫙 국민교육 한 장 외우듯이 외우고 계시죠? 네, 그거에 외워야 돼. 그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떠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1번이 틀렸네요. 진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 자, 이때 이제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니까 뒤집으면 상대방이 몰랐다면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거 추정된다 그랬어요.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죠. 이때는 또 조금 달라져요. 일단 요것도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조심하실 게 요 비진이 표시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죠. 근데 제3자는 보호되려면 선이이기만 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무과실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죠. 제3자가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제3자가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산공난 기출지문정에 이런 게 있어요. 제3자가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액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민법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하나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까 이것처럼 어디 갔어? 이것처럼 같은 의미지만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걸 자꾸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4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번 비진이 표시와 같은 이런 규정들은 재산상 행위만 적용된다 그랬죠.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 적용 안 돼. 공법상 행위 적용 안 돼. 근데 대리권 남용에는 유추 적용돼. 어디 유추 적용된다고요? 대리권 남용. 또 하나가 단독행위, 재산상 행위라면 단독행위 적용되죠.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없는, 상대방이 있는 다 적용되죠.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다. 언제나 유효 이렇게 되죠.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는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언제나 유효 이렇게 되죠. 적용은 돼요. 적용은 되고 언제나 유효. 요거까지. 과거에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최근에 좀 뜸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의타라고 기습적으로 싹 잘 안 됐던 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최근 복고가 열풍이죠. 글자체도 명조체 이런 게 다시 뜨고 그러잖아요. 최종호 선생님이 만드신 명조체. 그 정호라는 이름이 들어가신 분들이 글자를 잘 쓰나 봐. 추사 김정호처럼. 김정희가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 아 정호는 지도 만든 분인가? 김정호예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네.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예. 밤을 너무 못 주무시나 봐요. 죽겠습니다. 아주 지금 민법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냥. 예. 어제 국무회의 통과돼가지고 국회에 갔어요. 이제 개정된 걸 쭉 다운받아서 봤는데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나와요. 시행일이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부칙에다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2일 날 국회로 들어갔는데 12일 날 접수되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위원회로 심사가 들어갔어요. 심사 끝나고 바로 본회의 통과합니다. 정부로 이송이 돼요. 15일 내에 공포가 돼요. 그럼 올해 한 11월 달 안으로 공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한 5월부터 시행된다고 봐야죠. 그래갖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아주 표현 바뀐 것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교과서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가 달렸으면 공무원은 얼마나 이가 달렸으면. 근데 그 풀어 쓴 게 더 까다로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궁박이 더 편해요. 우리는 궁박이 뭐뭐를 주장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게 더 편해요. 우리는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일단 더 편해요. 그게 오히려 단순하게 놓으면 더 헷갈려요.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8번, 1번 나오네. 통정허위 표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거 아주 여기저기 아주 따끈따끈한 지문입니다. 뒤집은 것도 되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뒤집어도 같은 지문이 옳은 지문이에요. 뒤집은 것도 생각하세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옳다고 얘기하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건지 또 판단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키워드 지위 보호되는 제3자 아니지요?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본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대위 추심 일반 채권자 주식회사 그렇죠? 후순위 권리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었죠. 보호되는 제3자로 최근에 가끔 등장하는 놈이 가장 채권 가압류한 자 이렇게 얘는 보호되는 제3자예요. 근데 요거 또 헷갈려 조심하실게요.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해요. 얘는 보호되는 제3자야. 제3자예요. 그런데 똑같이 채권 가압류한 자라고 나왔을 때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구별하셔야 돼요. 채권 가압류한 자 이런 말 나오면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계약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 가압류 얘는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두 놈을 구별하셔야 돼요. 3번은 제3자의 개념이고 누구도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죠.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4번 부동산 가장 양소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보호되죠. 요 놈이 선이야.
선이니까 보호되죠. 문제는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을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을이 선이야. 얘는 보호되죠. 보호되더라도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을에게.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 청구해서 갑이 등기를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이라 하더라도 이 저당권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가장 양도인 갑은 가장 양수인 을로부터 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있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갑은 등기 회복 못해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등기를 회복하지 못하지만 선의 제3자가 지금 뭘 취득했어요? 저당권이니까 갑은 등기 명의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5번은 엄폐물의 법칙. 선의 제3자와 거래한 악의의 전득자 보호된다 그랬죠. 선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전득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4번. 그다음 이제 허위 표시에서 나오는 사례 형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을은 채권자 갑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병과 짜고, 우리는 맨날 갑이 을과 짰었죠. 이런 거는 누가 누군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을이 누구하고 짰어요? 병하고. 채권자 갑이 있고요. 병과 짜고 가장매매 후에 등기를 맞춰줬다. 무효라 그랬어요. 그랬죠? 병등기도 무효예요. 1번 을병사의 매매계약 무효죠. 근데 2번 보니까 갑은 채권자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있죠? 있죠? 허위 표시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5년이 지났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몰라 우리.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르죠 이거. 그럼 넘어가. 몰라. 모르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시험장에서 고민하고 있어. 모르는 걸 왜 고민해? 그냥 러시아 말이 써있다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3번 을이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을은 이거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니까 병한테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해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우리 대위라는 거 여기 보세요. 얘는 얘한테 권리가 있죠. 얘도 얘한테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가 있어요? 말소 청구 있죠. 갑이 을한테 권리가 있고 을이 병한테 권리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위. 대위 구조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없다고 돼 있죠.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네. 그럼 2번은 옳은 거네. 그렇죠. 채권자 취소권은 5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채권자 취소권. 10년이 아니라 5년이.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에요. 2번. 근데 우린 몰라도 돼요. 요 4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4번은 4번 본 적 없는데요? 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대위구조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갑이 을에게 권리가 있고 을이 병에게 권리가 있으면 갑은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대위라 그랬어요.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4번 X. 그 다음에 5번 병이 정에게 매도했는데 정이 선이야. 그럼 정은 보호되죠? 보호되니까 갑이든 을이든 정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가 보호되니까 그렇게 가장매매 사례 형태도 정리를 쫙 하셔야 되죠. 그리고 4번 10번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자,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보호되는 제3자. 이거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보호되는 제3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닌 놈들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1번 상속인. 답은 1번이죠. 1초 만에 고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분들은 2, 3, 4번 가지고 고민하고 계실 때 우리는 딱 1번 보고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답은 1번. 나머지는 몰라. 우리는 다 보호되는 제3자겠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 본인 손해배상 청구권 양수인 채무자 기존 채무자 대위 행사하는 놈 추심하는 놈 일반 채권자 주식회사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아까 앞에서 봤던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근데 1번은 지위도 있고 상속도 있어. 아주 대단한 놈이야. 그렇죠? 이러면 따따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따따블. 지위.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상속 어디 갔어? 상속. 여기 상속. 그렇죠? 여보세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거. 요 11놈만 외워놓으면 얼마든지 푸실 수 있습니다. 11번 차고. 차고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하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하고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소유자 착오, 시가 면적 착오. 중요 부분 아니죠?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구상금 채무로 소비대 차채무로 착각.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중대한 과실,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이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은 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라면서 확인 제대로 안 하는 거, 중대한 과실 있다. 이런 것들 기억이 짝짝 나시면 되죠. 또 하나가 동기차고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단 두 가지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하고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번째,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딱 네 가지 지문. 착오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죠? 동기차고에서. 그 다음에 착오를 이뤄 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없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 계약이 적법 해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 착오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거의 전부예요. 1번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착오 있다. 일부 취소.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 그러나 그 일부가 가분적이고 특정될 수 있으며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죠. 여기에 연이어서 하나 기억하실 거,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 특약을 같이 했는데 권리금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 기억나시면 되죠. 2번 중요 부분 판단 기준 중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것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현저하다면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 액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가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3번 중요 부분의 기준,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착오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일반인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그런 거죠. 5번 적법 해제된 경우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4번을 보니까 공동상속 재산인데 단독 상속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무슨 착오예요? 소유자 착오. 소유자가 갑을병 공유인데 병 단독 소유로 착각을 해요. 그럼 무슨 착오? 소유자 착오. 소유자 착오니까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되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 요게 키워드예요. 요게. 이걸 일반화시키면 뭐가 된다? 소유자 착오. 소유자 착오니까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딱.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들이 뭐 소유권, 한원의 합의 뭐 이런 다 필요 없어. 그게 키워드.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4번. 네. 4번. 지금까지 11문제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집은 거의 없죠. 답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그렇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답으로 나온 거는. 실제 실전 가면요. 우리가 골라내야 될 답의 99%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징글징글하게 본 게 답으로 딱 90% 이상이 나와요. 그걸 골라내야 돼. 지금 오늘부터 딱 열흘 동안 아까 말씀드리고 세 가지만 계속 돌려보면 75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돌려. 단 지금 40점대 이상은 나온. 모의고사를 봤는데 40, 50점대는 나오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모의고사 봤는데 10점대 나오고 있다. 예. 근데 이걸 세 번, 뭐, 이와 분도 있다. 75점. 아니,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예. 특히 올해는 접수 끝나고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접수 끝나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3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접수하는 인원 중에서. 예. 그분들 중에서도 8월 달부터 기본 인강을 한 대여섯 번씩 돌려가지고 지금 막 40, 50점대, 60점대까지 끌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그냥 접수만 하고 땡자 하시다가 인강 들으시는 분들 화내실 텐데 땡자 때문에 뭐 부득이한 사유로 제대로 공부 못 하신 분들은 이제 괜히 접수비만 날렸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접수 일단 했다면 최선은 다해야죠. 그렇죠? 당나가 떠나서. 다만 이제 참가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든 악착같이 할 텐데. 12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해서 등기를 해줬고 을은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고 등기를 해줬고 을이 병에게 증여를 했고 역시 등기를 해줬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제 뭐 각각 하나하나 문제가 나오겠죠. 1번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죠. 갑의 상대방이 누구? 을. 병이 아니라 을. 1번 X네요. 을에게 도달해야. 2번 111조 2항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에게 취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갑이 죽었어. 괜찮지요? 갑이 죽으면 갑이 보낸 표시도 죽나요? 아니야. 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 그러니까 효력이 생긴다. 2번 X. 3번 갑은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로 병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착오 취소도 누구에게 대항을 못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병이 악의라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4번 나왔네요. 시가착오, 중요분 착오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5번은 중대한 과실이 있네요. 그럼 취소할 수 없다. 말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중요분의 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X.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중요분의 차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옳은 거 4번. 요거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1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1번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 3자가 사기한 경우 110조 2항에 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다만 조심하실게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시자. 해당하는 놈, 을의 피용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자, 요게 요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결합시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제3자가 낙약자를 사기한 경우 그 사기는 110조 2항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예? 제3자. 반면에 의뢰대리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자. 자, 1번을 보니까 상대방이 안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안 경우에 한하여 그러면 틀려요. 근데 안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2번 손해를 가할 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자,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기망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단의 고의, 위법성 이런 것들이 요건이죠. 사기를 치는 놈 속의 머릿속에 저놈에게 손해를 입혀야지 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자, 한 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박탈. 뭐라고 한다고요? 박탈.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그럼 뭐가 된다? 자,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박을 이유로 무효가 되기 위한 경우 그 강박의 정도는 박탈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X. 강박을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무효에 포함된다. X.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무효가 된다. 4번은 강박을 통해서 공포심이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근데 상대방이 도장 찍어줘! 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그럼 무서워요? 안 찍어. 그럼 그만이죠. 도장 좀 찍어줘!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무서워. 그래서 찍어주나? 안 찍어주니까 서명란이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지요. 5번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침묵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기망은 침묵을 말하는데 침묵이 위법한 기망이 되려면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팔았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위법한 기망이 돼요. 반면에 시가 묵비 위법한 기망 아니죠. 시가를 묵비한 게 위법한 기망이 아니니까 즉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기망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X 5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틀린 것은 4번. 14번 갑은 을을 속여서 소유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이요 을을 속였어요. 그래서 토지를 샀어요.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 후 갑은 정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다가 복잡해졌어요. 임대하다가 순서대로 병에게 팔았어요.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등장하는 거 거의 최대치라고 보면 돼. 4명. 5명이 최대치인데 4명까지. 1번 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요. 이거. 악의의 병에 대해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악의의 병은 벌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2번 을이 사기를 취소한 후에 갑등기 말소하지 않던 중 선의의 병 보호되죠. 선의의 병은 취소 전 선의의 병이든 취소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병이든 보호된다 그랬으니까 병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을은 선의의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3번. 4번. 갑이 을의 궁박경설 무경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어요.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이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을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계약을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이 부당이득 반환에서 반환 범위가 선이라면 현존이익만, 악의라면 이계다, 이자에다, 손해까지죠. 그쵸? 자, 을이 갑의 사기를 이뤄 취소했어요. 예. 악의예요, 악의. 뭐라고요? 악의. 그러니까 요걸 반환해야 돼. 자, 뭘 반환해야 돼요? 받은 거, 토지. 그렇죠? 이자. 토지 가액의 이자. 그리고 을에게 발생한 손해. 요거 반환하면 되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 수익 및 전매 차익을 전부 반환하라. 아니죠? 이거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15번) 1번 다시 한번 111조 2항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율에는 영향이 없다. 2번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도달의 뜻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그래서 2번과 관련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상대방이 요지하고 이럴 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도달 후에는 뭐 못한다? 도달 후에는 상대방이 설령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또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이런 것들이 기출됐던 지문들이죠.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3번이 틀렸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효력은 원칙적으로 언제? 도달. 발신이 아니라 도달. 4번 나왔네요.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5번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라 그랬어요. 따라서 의사표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112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도달을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표시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16번 대리. 자, 대리는 일단 조문이 머릿속에 먼저 114조부터 알고 계시죠? 136조까지 조문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요. 1번이 그 115조.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럼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다. 예외적으로. 그랬죠? 115조.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그럼 대리인 자신의 행위인데 예외가 생겼어.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어. 알았으니까 대리행위가 돼.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번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산공단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이 만 18세 을 대학생에게 대리권을 줬어. 그리고 얘가 대리행위를 했어. 얘 행위 능력자다 아니다? 행위 능력자애 아니에요? 미성년자애 아니에요? 미성년자예요. 아무리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성년 미성년을 나이만 갖고 따져. 만 19세부터가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한 능력자예요. 그렇지만 을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걸 수험생들이 속을 줄 알고 말이에요. 18세 대학생 이따구로 출제를 한 적이 있어, 산공단에. 치사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당당한 게 좋아요. 그것만 외웠어요. 산공단 나한테 달려와라 말이지, 문제. 다 맞춰주겠다 말이지. 이렇게. 어쨌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법정 대리인이 권한을 넘든 임의 대리인이 권한을 넘든 표현들이 성립하니까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됐죠? 4번은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뭐라고 돼 있어? 122조 그 책임으로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법정 대리인이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선임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렇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4번이 옳은 지문이 돼요. 그렇죠? 부득이한 사유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옳은 지문이 돼요. 본인의 승낙 안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지만 그냥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그러면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5번은 135조 책임. 135조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부당하는 책임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그 선택을 누가 한다? 상대방 선택에 쫓아.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17번 갑수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이 수여 표시로 나오면은 표현대리예요. 근데 수여에서 끝나면 수권행위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그러면 수권행위 그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렇게 하면 이건 관념의 통지예요. 뭐라고요? 고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는 대리행위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아까 1번 문제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표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수여는 법률행위, 수여 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어쨌든 갑이 을에게 수여했어요. 수여했으니까 을은 대리권이 있지요. 자, 기억. 을이 갑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을이 갑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까 115조 또 나왔어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X.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예?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다시 말해서 대리인 자신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니은 을은 갑의 수권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해제할 권한이 있다. X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뭐가 없다? 해제권 없다. 디귿 을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복인권이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두 가지. 본인 승낙. 또 하나 부득이한 사유. 이럴 때는 복대는 선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을은 갑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래야죠. 리을. 이렇게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 강박을 했어. 병의 입장에서 보세요. 강박당한 자가 누구예요? 병. 근데 이 병은 상대방이 누구예요? 병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잊지 말자. 갑. 을은 상대방의 대리.
상대방의 대리. 그런데 강박에서만큼은 상대방과 동일시. 그러니까 병은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병의 입장에서 갑의 대리인 을의 강박은 갑의 강박과 동일시. 따라서 리을 X 답 5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려요. 바로 파악이 안 되고 갑을병이 나오면 지문 하나하나가 사례 형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나오면서 3줄 이상 넘어가거나 문제가 박스가 나왔는데 갑을병이 나왔다. 이런 것들 다 일단 제끼고 문제 보자마자 탁탁탁 제껴놓고 나머지 짧은 거 쫙. 그래야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17번 답은 5번. 자, 17번까지 푸셨습니다. 네, 조금 쉬겠습니다.